자, 중간 생략 등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총칙에서도 잠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예.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은 유효다. 여기까지도 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병과 다시 매매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병과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매매를 하죠. 자, 매매를 해서 이 매매도 일단 유효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전해주고 을이 병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해주면 되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갑에서 병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한번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이 등기가 왜 유효냐라고 한다면, 이 매매가 유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가 유효겠죠. 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을은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다시 얘한테 매매를 해서 병도 그러면 을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였다라고 한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 매매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허가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죠. 나중에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겠지만, 이렇게 허가 받아서 이쪽으로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허가 받지 말자라고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명시적인 합의라고 봐도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럼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으로서 이건 무효고 권리 취득할 수 없는 자고, 이것도 무효고 권리 취득할 수 없는 자고,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가를 받은 것도 무효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싹 다 무효고, 그래서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자, 소송 사건 4개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냥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등기부 띄워보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갑이 소유자였고, 갑이 누구에게 팔았죠? 을에게 팔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이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았으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 이건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등기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갑에서 바로 병으로 돼 있죠. 갑에서 소유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병 소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힐 게 하나도 없는데 갑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게 유효냐 무효냐. 갑은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뭐야, 무효지. 이게 내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그런데 매수인 을이 자기가 매수한 물건을 제3자 병에게 팔 때 전 소유자인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만 소유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실체 권리자 누구라고 표시하고 있죠? 실체 권리자 누구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병이. 그죠? 등기라고 하는 건 공신력도 없고 실체 권리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그야말로 공시 기능밖에 없습니다. 이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무효죠.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 실체 권리자 누구냐? 병입니다. 여기는 실체 권리자 누구냐? 병입니다. 그죠? 다른 거 있냐? 그랬더니 집에서 볼 땐 분명히 달랐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이제 판사가 나가 임마! 그러는 거죠. 이거 자체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가면서 뭐라는 거지? 쟤네들이 또 짜고 했어. 친척이야. 이러면서 가겠죠? 예, 그래. 기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해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합의가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요. 그 대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일 뿐이지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 아시겠죠? 그럼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가 없느냐? 예,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딱 하나.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3자 간의 합의 과정에서 한번 이제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3자 간에 합의했어요.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얘가 술도 사고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병이 집에 가갖고 이제 마누라한테, 나 오늘 바로 그냥 우리 이름으로 등기 올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는 거야. 아니, 왜 을 이름 거쳐서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와야지.
왜 직접 받아? 라고 얘기했더니 어저께 그렇게 합의했어?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럼 부인이 물어보죠. 그래? 좀 깎아준대? 그럼 뭐라 그래? 아니 그냥 술 한잔 얻어먹고. 용서가 돼 안 돼? 마님이 용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가 걸리면 처벌은 같이 받고. 그러면 금방 그쵸? DJ 나오죠? 너 그죠? 뒤질래. 그죠? 뒤질래 그러겠죠? 이게 어디지? 이거잖아요. DGLA 뒤질래. 그죠? 그죠? 그래. 뒤질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등기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마누라가 못하게 한다. 야, 직접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순차적으로 하자. 라고 했던 얘가 소송 제기한 거야. 삼자 간의 합의도 엄연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고 직접 등기가 아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죠.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죠. 삼자 간의 합의가 유효라고 할지라도 매매가 유효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매매가 유효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럼 당연히 유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 안 해주는데 얘가 여기다가 등기를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대위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절차 청구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삼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유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유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삼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등기 청구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삼자 간의 합의가 끝났어요. 합의가 다 끝났고 이제 노래방 같이 갔대. 얘기는. 그래서 얘는 이제 한번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 먹어. 한 3곡, 4곡, 5곡까지 해야 돼. 직성 풀릴 때까지. 그럴 때 이제 얘가 화장실을 슬그머니 갑니다. 갈 때 갑이 쫓아나오죠. 갑이 쫓아나와갖고 이제 토일렛 토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을이 야, 너 중간생략 등기 내가 협조하면 갑이 을에게 너 내가 중간생략 등기 협조하면 생기는 돈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 어차피 정상적인 차액의 세금 정도니까 생기는 거 한 1,000만 원 생긴다. 세금 안 내는 거 한 1,000만 원 된다. 그랬더니 그럼 뭐래? 나한테 300만 원 더 줘. 그래야 중간생략 등기 합의해 줄 거야. 이행해 줄 거야. 그리고 얘기하니까 을이 뭐래? 야, 그럼 일찍 얘기하든가 왜 여기서 얘기해? 아이, 그러죠. 그랬더니 갑이 뭐래? 그럼 나 갈까? 그러죠. 그럼 이것도 왜 그러냐? 아, 알았다. 내가 300만 원 더 줄게. 그러죠. 예, 토일렛 토크가 있었어요. 이거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무슨 합의? 매매대금 증액의 합의.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유효인 매매계약 이후에 당사자가 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그 증액된 대금은 잔대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금액과 더 받기로 했으면 증액의 합의 아닙니까? 증액된 매매대금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잔대금에 포함돼야죠. 그래요. 그래서 증액 합의를 했어. 그 다음날 합의대로 병이 갑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갔더니 갑이 뭐래? 너는 잘 모르지만 우리 토일렛 토크 결과 300만 원 더 받기로 했고 이 증액된 부분 받을 때까지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 보니까 소송한 거죠. 삼자 간의 합의 이후에 지네끼리 별도 합의한 것 같고 왜 삼자 간의 합의에 들먹이냐고. 그 소송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유효인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향후 매매대금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잔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거든요. 이거는 삼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든 없든 매도인의 권리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완납할 때까지는 중간생략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각자 한 번씩 졌죠? 예, 졌어요. 여기서 머리를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누구야? 갑이야? 을이지, 을. 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모이자, 술 한잔 먹자, 그러고 이쪽 꼬시고 양쪽 꼬셔야 되는 애 아니냐고. 그죠?
얘가 소송하면 더 제기하는 거야. 머리 진짜 많이 쓰는 애요. 얘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권이니까 양도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내가 채권을 여기다가 양도하잖아요. 그럼 모든 채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채권 중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에게 야 채권 양도됐으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쟤한테 갚어 라고 직접 통지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친구한테 받을 돈을 500만 원이 있다는 거 500만 원이 그 500만 원을 여러분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걔한테 통지하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어? 이분한테 갚어. 그럼 이거 자체로 이제 채무자는 나한테 돈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갚아야 된다니까. 이게 채권 양도의 법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이니까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얘한테 뭐만 해주면 된다? 통지만 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통지만 가지고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양도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갑은 당연히 거절했겠죠. 나 그렇게 못해. 그래서 소송이 됐을 때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저 채권은 단순한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채권 양도를 할 때는 등기 청구권 양도할 때는 채무자 즉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동의 내지는 승낙 없이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의 없이 단순히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쟤한테 통지하고 그럼 병은 지 이름으로 등기 안 하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정에게 팔고 다시 통지하고 나한테 등기해 주지 말고 정에게 해. 그럼 정은 가지고 있다가 또 무에게 팔고 다시 통지하고 또 무도 가지고 있다가 기에게 팔고 다시 통지하고 경신 임계까지 다 나가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최초 보존 등기하고 철거할 때 한 번 등기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은 맞지만 일반 채권처럼 채권 양도하고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3자 간의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순차적으로 3자 간의 합의해도 그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합의 먼저 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갑하고 병은요. 갑하고 을은 병은 계약 자체에 어떻게 하자? 중간생략 등기하자고 계약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합의가 안 됐으면 이런 합의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하고 을이 먼저 하고 갑하고 병이 나중에 합의가 했다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여기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판례 사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가지고 수십 개의 판례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들은 얘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이 와중에 책을 찾아보신 분들은 기억을 못할 테고 책을 안 보고 끝까지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중간생략 등기 동그라미 2번에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답니다. 기억해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된 경우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함이 물론이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뭐다? 유효하다. 됐죠? 그리고 38페이지 니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네,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니까 무효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랬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여기서 병이죠. 우리 칠판에 최초 양도인 갑에게 3자 간의 합의를 근거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해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 후에도 유효한 매매계약이 기초해서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3자 간의 합의는 전원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판례 밑에 있는 니은에 한번 볼게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직접 등기 청구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중간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청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법리에 따른 증간생략 등기 청구권 양도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채무자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 동의나 승낙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판례 한 번씩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거기 1번에 있는 판례 보니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해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동의가 있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처럼 얘네들이 한번 했고 얘네들이 한번 했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의 내용에 이미 야, 내가 사실은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그냥 너한테 바로 넘길 테니까 네가 갑한테 바로 받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해서 이렇게 별도 합의하고 이렇게 별도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수인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양수인이 병이죠. 네, 갑에게. 그 다음에 2번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해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든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순차적으로 등기하자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3번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죠. 왜? 계약이 유효라고 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어도 대금은 을이 갑에게 줘야 되고 병이 을에게 줘야 되는 거야. 중간생략 등기를 했어도. 아시겠죠? 병이 을에게 줄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등기만 중간으로 생략해서 하자라고 한 것이지 매매계약 자체는 전부 유효인 겁니다. 4번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답니다. 토일렛 토크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00만 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해. 왜냐하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된 금액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잔대금이 안 들어오면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할 의무가 없죠. 거절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거 여기 보니까 굉장히 판례 많은데 설명 다 했죠. 판례 사건 4개 가지고 설명 안 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법리에 관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법리 확장인데 거긴 줄치지 마세요. 줄치지 마시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 아까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했죠. 또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 이름으로 상속 등기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중간생략 등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뭡니까? 니은의 등기를 호로 등기라고 하죠. 호로 등기. 완전히 호로들이 하는 거.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판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22회 때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있죠? 무효등기 유용. 이건 어디서 했어? 우리 통정호의 표시에서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동그라미 2번에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있었죠? 예. 그리고 3번에 무효등기를 유용했다 해서 그 등기가 소급해서 유효인 등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 그래요. 건물이 멸실됐대요. 근데 멸실된 건물하고 똑같은 형태, 똑같은 구조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거야. 그럼 멸실된 건물에 표시하고 신축 건물에 표시하고 내용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고 완전히 다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로운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건물인 거야.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예를 들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똑같이 생긴 손주 태어났다고 손주에다가 호적을 갖다 쓰는 거죠. 출생과 함께 경로우대증 나오죠. 그렇죠? 한 50년쯤 되면 세계 최강 동안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120세가 이 정도 얼굴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의 위치나 기타 면에서 서로 같다 하더라도 두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 등기부에 등재해도 그 등기는 무조건 무효죠. 예. 그래서 2, 3, 4번 정도 그냥 보시고요. 자, 등기의 효력입니다. 이제 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가등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가짜 등기라고 얘기했죠. 왜 가짜 등기냐라고 하는 거.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들어드릴 거예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7월 1일자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까지 완납을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갑이 을에게 이런 제안하는 거야. 야, 12월 1일 날 등기 이전해주면 안 되냐? 12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본등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매매대금은 7월 1일 날 다 줬는데 12월 1일 날 등기를 받는다. 그럼 을 입장에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간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거 내가 참고 넘어갈 수가 없지. 근데 이거 물건은 사고 싶어요. 거기다 또 갑이 그렇게 해주면 좀 깎아준대. 그럼 내가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만 있으면 다음 12월 1일 날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가 좋아, 그러면 12월 1일이 되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자? 가등기 하자. 아니면 이거 엄마고 아들인 거야. 정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 근데 누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불안하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가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가등기 먼저 해주는 거죠. 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시 한번 가등기 자체로는 어떻다고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어요. 본등기의 순위.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죠. 또 하나는요.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요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이 법률 관계에서 본등기가 격려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의 변동은 12월 1일자인 거야. 근데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을의 권리가 다른 사람하고 경합이 돼서 누구 권리를 먼저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순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순위는 가등기 순위 며칠자? 7월 1일자 순위에 의한다. 요거야 요거. 자, 이때 갑이 7월 1일 날 가등기 해주고 12월 1일 날 본등기 해줬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시험에 나올 게 있겠어요. 중간 처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병이 다시 갑이 병하고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8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줍니다. 이거 이중 매매입니까 아닙니까? 이중 매매가 아니죠. 여긴 가등기밖에 안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우리 이게 이중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2 매수인 일단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가등기가 있었네. 저건 가짜 등기네. 그리고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럼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가등기 먼저 해놨는데 병 참 이상한 놈이죠.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여기다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가 있었으니까 얘한테 대항할 수?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그래 본등기. 이때 이 본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12월 1일자로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등기 의무자가 갑 아닙니까? 본등기는 가등기에 기초해서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요. 그럼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 병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죠.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일권주의 원칙상 병명의의 등기가 직권 말소되지 않으면 을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대상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권 말소 돼버리는 거야. 그 대신 8월 1일부터 12월 1일 요 기간 동안에 소유자는 누군가요? 그렇죠.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생기는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는 얘기죠? 병이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과실도 다 병이 취득해 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등기 자체의 효력이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얘네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아까도 했고 제가 이번에도 몇 번 반복을 시켜서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좋습니다. 요게 가등기와 관련된 거야. 우리 책으로 얼른 가볼게요. 자, 가등기 종류는 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에 의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등기부 보니까 가등기 돼 있다. 그럼 그 가등기가 어떤 목적의 가등기인지는 그 표시만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면 되니까 여기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다라고 해서요. 본등기 전의 효력은 가등기 자체의 효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에 본등기가 격려되기 전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니은하고 디귿이 지금 설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또 가등기는 청구권 존재에 관한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격리된 무효인 중복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가등기 자체로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니은과 디귿을 포괄하는 얘기가 기억에 있는 본등기가 격려되기 전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는 있다. 그 처분에 기하여 한 등기도 즉 가등기의 처분 등기는 가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거든요. 가등기의 가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미음은 줄쳐야 됩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불법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본등기 시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인정이 된다. 그거 있죠? 가등기 자체 효력은 그거예요. 그럼 본등기의 효력이다. 그래 본등기 후에는 본등기 순위만 보존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가등기 이후에 그 본등기의 효력 동그라미 2분에 있는 거 밑에 줄 쳐야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하지만 물권 변동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12월 1일 날 을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란 얘기야? 병이 소유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이익이나 과실은 다 누가 가져가야 돼? 병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중간 처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 등기가 됐다. 이게 이제 저당권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의 물건 외에 저당권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가 있었다고요. 그럼 얘가 저당권을 취득한 날은 12월 1일이죠. 하지만 저당권의 순위는 7월 1일자 순위 아닙니까? 얘 저당권은 며칠자요? 8월 1일자죠. 나중에 경매가 되면은 등기부에는 얘가 먼저 올라가 있지만 순위는 이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배당은 누가 먼저 받아요? 을이 먼저 받죠. 그럼 이 등기는 지울 필요가 없죠. 저당권 같은 경우 이 등기 지울 필요가 없잖아. 말소할 필요가 없잖아. 왜 경매가 실행이 돼도 여기서 먼저 받고 이게 나중에 받잖아요. 하지만 이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물건 외에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소유권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 단 1초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권말소 먼저 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로 나오면 소유권 아니면 저당권일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중간 처분 등기가 격려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 처분 등기로 인한 제3자 명의에는 일단 유효입니다. 명의의 등기는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후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청구 당시 소유자인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격려 시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 중 보존 가치가 없는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가 된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뭐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중간 처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그건 지울 필요 있다 없다? 다 똑같은데 그건 지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병소유의 토지에 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제3자인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경우 에이 참 복잡하게 해놨다. 우린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거기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으로 얘기하고 있고 얘기를 을로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병소유 토지의 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제3자인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이후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로 저당권 본등기가 격려가 됐대요. 중간 처분 등기인 을 명의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경매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린 을, 즉 책에 나오는 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능하냐? 예, 가등기상 권리도 일종의 채권으로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권리의 변동 청구권도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하게 되면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그라미 3번 그 등기는 부기 등기에 따른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42페이지요. 그러나 자, 그다음에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 하면서 참 말도 많았죠. 아이고 참 복잡했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본등기 했다. 그럼 그때 안심이 되죠. 그럼 본등기 했다. 그러면 안심이 쫙 됩니다. 좀 더럽긴 한데 더러운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본등기가 되면 쏟아져 나오는 게 뭡니까? 대변입니다.
대변이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이 돼서 후 하고 걸터 앉아 있다. 긴장하면 이거 잘 안 나오잖아. 본등기 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좀 더럽긴 하죠. 쪽팔려요? 자, 이때 대는 뭐냐? 대항력인 거야. 본등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내 소유물이다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가등기 갖고도 대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금 10번도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효력도 본등기가 있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 보존은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가등기 없이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추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정적 효력. 이 추정적 효력은요.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물적 효력이요. 뭐가 추정이 되느냐?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적법이 추정이 되느냐? 자, 어떤 부동산에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거야. 갑명의의 부동산이었던 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갑이 직접 해준 게 아니라 제3자 A가 대리인 자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을명의로 이 물건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적법한 것이 제일 먼저 절차가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차.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을이 취득한 권리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소유권도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원인이요. 원인. 둘이 증여가 있었다. 그러면 증여가 적법한 것이다. 교환이 있었다. 그러면 교환 계약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거기다가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얘는 딴 데 진짜 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1가구 2주택이죠. 아, 요번에 중과세가 나왔네. 아, 보니까 왜 나 집 하나인데 2개 있는 걸로 해서 중과세를 냈지? 그리고 봤더니 어딘가 나도 모르는 주택이 내 이름으로 하나 돼 있는 거지. 그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하나도 아니야. 그치? 여러분 감정은 좋은 일이겠죠? 근데 나도 모르는 내 명의의 등기는 나한테 부담만 있지, 내 명의의 등기가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내 물건이 아닌데 내가 갖다 팔아먹죠. 그럼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금 부담만 뒤지게 되고, 또 요즘엔 고위직도 못 나가잖아. 2개 있으면 진급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별로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추정적 효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냥 을은 적법하게 등기를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을의 등기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가 취득한 등기 원인이 교환이었는데 이거 우리 교환 없었는데 왜 교환이라고 써있지? 그럼 그냥 을은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환이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나는 A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그한테 판 적도 없는데 A가 대리인이라고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네. 이거 무효다라고 얘기하려면 A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요? 갑이 입증해야 된다. 추정력을 받는 을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추정력의 문제는 소송이 개시가 됐을 때 누가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고, 추정받는 자는 그 권리관계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적법한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 내용이 잘못됐다, 추정되는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인적 효력은요, 그럼 이러한 물적 효력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즉 소송에 가면 원용받는 자는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하고 소송할 때라고 하는 거죠.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원용권자가. 이거를
원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그래요. 현 소유자 누구요? 을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여기서 제3자는 누구야? 중개업자 B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이거를 처분하려고 갑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중개업자 B한테 이거 내 물건인데 팔아주시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 갑 이름으로 돼 있어? 을 이름으로 돼 있어? 을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럼 중개업자 B가 이거 사장님 거 아니고 을 사장님 건데 왜 사장님이 팔아달라 그러죠? 그럼 갑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내 건데 왜 을 이름으로 돼 있냐고. 그러면 중개업자 B가 왜 나한테 하냐고. 그죠? 왜 나한테 지하를 하냐고 그러겠죠? 욕 안 했어. 그죠? 왜 나한테 지하를 하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등기라고 하는 거 갑이 B한테 입증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3자도요. 당연히 을한테도 갑이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려면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이거 내 거다고 라고 하는 거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럼 누구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요? 갑에게도 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지나가던 사람이 말이죠. 이거 분명히 갑 거래는데 라고 하면 을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서 뭐라는 거죠? 뭐 내 걸로 등기돼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입증을 해? 그러면 제3자도 이게 갑 거라고 주장하려면 이게 왜 갑 건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소송에서 이제 문제니까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근저당에서 이게 지금 하지 말을까? 근저당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시죠. 자, 근저당에 있어서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대요. 말로만 적지 마시고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피담보 채권은 있을 것이다야. 근데 근저당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지만,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전에 있었던 기본 계약까지 유효한 것이다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거긴 별도의 계약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적 효력이고, 이건 이제 후등기 저지력인 거야. 후등기 저지력은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등기는 나중에 지워져야 될 등기죠. 하지만 이 등기가 남아있으면 을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내용의 후등기, 을 명의의 등기가 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만 을 명의의 등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거 줄치시고, 대항적 효력이 있다 줄치시고,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줄칩니다.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이 있죠. 추정적 효력. 그래서 그 추정적 효력에는 또 줄쳐야 될 게 동그라미 니은에 이러한 추정적 효력은 부동산 권리에 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동산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그 본질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법률상 권리의 적법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정력의 범위에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로 나눠서 물적 범위만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A에 보면은 중간에 뭐지? 절차 있죠, 절차 적법한 것으로. 그래서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원인과 절차 또 보이시죠? 원인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부동산 매수에서 등기한 자가 전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에 줄칩니다. B에는 대리권의 존재. 자, 그리고 등기가 돼 있으면 기재된 사항이 있을 텐데, 그 기재된 사항이 뭐죠? 등기 내용이죠. 등기 내용. 그래서 C에 보시면 기재된 사항 중간에 보이십니까? 첫 번째 줄. 이것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D에 보시면은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이 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등기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죠. 그 다음에 A, B, C, D, E에 보시면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자는 스스로 등기의 효력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 그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효력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암기사항 잠깐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지? 대변이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돼서 후 하고 걸터 앉아 있죠. 여기 보면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점유적 효력은요, 아주 극소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끔 얘네들도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까지는 못 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 등기부 취득시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변 순추 후까지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적법이 추정이 된다. 그럼 뭐가 적법이?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뭐죠?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 우리 근저당과 관련돼서는 다시 나중에 더 공부할 때 하시자고요. 그래서 앞 글자만 가지고 절대, 권, 원, 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절대, 권, 원, 불. 대변, 순추, 후, 절대, 권, 원, 불. 아시겠죠? 예.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면 괜찮다. 암기가 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4페이지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이제 1번에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허무인은 없는 사람이래요.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건 없는 사람이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등기할 수 없잖아, 없는 사람은요. 네, 그래서 이 등기는 그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그 없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다라고 하는 건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가짜 계약서로 증명까지 됐답니다. 그럼 가짜 계약서로 증명됐다는 얘기는 추정력은 그냥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내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 계약서가 가짜라고 입증이 돼 버렸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거 별도로 또 입증해야 되는 거지. 추정력이 깨지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된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도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입증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는 원인 무효죠. 등기 신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지만 등기 신청에는 누구요? 아들 이름이 돼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호로 등기 있었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판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상속받아서 지가 팔아먹었으면서 아버지가 판 것처럼 해서 등기해 주죠. 이때도 아버지, 매도인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등기 신청에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도인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무효가 돼야 된다. 자, 거기 3개 정도고 이제 4 번째는요. 사실은 줄칠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당연히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어떻게 됐다? 입증이 됐대요. 그럼 추정력은 깨지는 거죠. 항상 추정력이라고 하는 건 반대 증거가 입증이 되면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정도 보시고 그 6번에 있죠. 6번이요. 6번의 경우에는 세무표 하나 그냥 해놓으세요. 아까 근저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저당이요. 그래서 근저당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어도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지만 피담보 채권을 만들어내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있죠. 기본 계약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까지만 추정이 된다. 그건 나중에 우리 저당권 배우고 나서 또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 우리 세무표에 놓고 넘어갈게요.
다음 과정에서 할 겁니다. 세모표 해놓고. 자, 거기 추정력의 기본 효과가 뭐냐? 동그라미 4번에. 추정의 기본적 효과는 입증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정의 기본적 효과는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무과실의 추정이다, 그 다음에 뭐 악의의 추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띄워봅니까? 안 띄워봅니까? 띄워보는 거죠? 예, 등기부 띄워봐요. 그러니까 띄워보니까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거래했다고. 우리 매수인이야, 우리가요. 그럼 매수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해당 거래에서 주의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등기가 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갑소유물인지 아닌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뒷조사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데 가서 이거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잡아갈지도 몰라.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래하면서 등기부 확인했으면 필요한 조치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은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못 봤다. 그리고 거래했답니다. 그래도 본 걸로 추정이 되는 거야. 악의로 추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 무과실 추정인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결과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되죠. 우리 시험 전체에 무과실이 추정되는 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 등기를 신뢰했다 그러면 그거 딱 하나 무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어디에도 무과실 추정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관한 악의 추정이다 그래.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미처 못 읽었다 그래도 읽은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무과실 추정과 악의 추정이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 바로 밑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과의 관계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과의 관계.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200조는 오직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 등기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부동산. 그렇죠?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은 모르겠으나 동산은 등기 안 하죠? 등기.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하는 거야. 부동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요. 미등기 부동산은 그러면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가 없다며. 자,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말이야. 미등기 부동산. 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에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통상의 입증 절차에 따라서 권리자를 가려야 된다. 미등기 부동산도 권리적법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줄치면 되시고요. 후등기 저지력은 그냥 넘기셔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죠. 이것도 그냥 넘기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공신력이 나오죠. 공신력. 예, 우리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기청구권입니다. 등기청구권은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등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등기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등기청구권은요, 당사자 둘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만 등기청구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혼자 가서 등기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할 게 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다른 건데,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 몇 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현재 물권자가 등기 청구하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물권이 아닌 자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하면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래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받아야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직 소유자라는 얘기야, 아니란 얘기?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럼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였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또 하나,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대요.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자가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도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에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됨에 따라서 이전됐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럼 전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죠. 그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상속에 의해서 또는 경매에 의해서, 상속이나 경매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현재 물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처분행위할 때 조금 불편해서 청구하는 거죠. 예, 그게 등기 청구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는 이 지상권도 관습법 아니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무조건 대항하는 거야.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물권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또 기타 법정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 이거는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뒤에 가서 또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했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을 했는데 처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전세권 뭐 등기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때는요. 물권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청구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옆에다 씁니다.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소멸시효하고 다 같이 연결하는 거야, 이거는. 소멸시효 몇 년이요? 10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 거고,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다. 이건 이미 배웠죠? 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옆에다 써놓든지 두 번째 줄에 채권적 청구권 뒷부분에 보여요. 그거 그냥 동그라미 쳐놓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넘겨보십니다. 제한물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이요. 제한물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 그 제한물권은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자가, 제한물권자가 된 게 아니죠? 그럼 그것도 뭐야? 채권적 청구권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제한물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 세 번째 줄에 보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뭐라 그랬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뒷부분에 보이죠?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한다 그래서 물권이 됩니까? 우리 물권 외우고 있나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못 외웠죠? 왜 못 외워? 소지전지 저질 유좀 외웠지. 그렇죠? 하여튼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몰라. 이거는 그냥 안 배웠어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한다 그래서 이게 물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차권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등기한다고 물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임차권 등기 청구는 무조건 채권적 청구권이지. 그래서 양쪽 가로 3번 임차권의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 환매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환매권. 소지전지 저질 유점 아니면 그냥 채권이지. 물권 외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도 채권이죠. 환매권도 환매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물건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권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우리 소멸시효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자, 잠깐 보세요. 가등기가 격리된 부동산을 샀네. 근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로서 소멸했다고. 그러면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얘기가 등기법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다고.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가등기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면 채권이거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자잖아요. 이게 소멸시효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등기법에 오면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야. 왜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했으면 가등기 자체 무효돼 버린 거 아니냐고.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죠. 예,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이런 얘기인데 생각부터 하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탁 들여다보지 말고 생각부터 하고 가등기가 격려된 물건을 매수했대죠. 그럼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고 내 물건에 무효등기 지금 지우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대요.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뭐요?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물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물건이 안 돼 있으니까 실체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부 무조건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이구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그 이외에도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법정이 뭐요? 법률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등기 말소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유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무효등기 지워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요번에는요, 제가 어저께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죠? 왜? 무시돌림이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집안이 같은 집안 출신이죠? 예, 좋습니다. 근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99.99%가 물권적 청구권인데 딱 하나만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할 거야. 딱 하나만. 자, 갑이 을한테 2억 원을 빌려요. 2억 원을 빌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팝니다. 매각을 합니다. 병에게. 얼마에 매각하냐면 5억에 매각을 하는데 병이 얘한테 3억만 줘버리고 이걸 변제해버렸다고.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어요. 자,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병. 자, 이때 병이 이 등기 지워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소유자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있어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이거는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맞죠? 그러면 갑은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현재 소유자야 아니야, 갑은.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청구권은 뭐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딱 하나만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 그래서 저당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채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래서 목적물이 양수인인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 설정자인 전 소유자가 말소등기 청구할 때는 채권적 청구권. 요거 있죠? 예. 요게 제가 지난번에도 별표 쳐드리고 작년에도 막 그래서 근데 시험에 제대로 나왔어요, 이것도. 예.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동산 물권 변동 있죠? 요거 잠깐 할 건데, 요거는 저 간단하게 하고 선의 취득 설명하고 그리고 끝낼 겁니다. 예,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